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 얘기는 이제 사실 어떤 1인 소호사무실, 사실 소호사무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그걸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수익이 더 이제 좀 올라가는지 이걸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이색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항상 뭐 시중에 보시고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이 이걸 좀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강의의 목적이나 이런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 찾는 겁니다. 저희가 찾는다는 게 어떤 시장을 미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름 주에 이미 있었는데 시장적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 시장, 좀만 시각을 틀어서 보면 이게 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이 어떤 시장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나와보는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어떤 개발 이슈에 가는 시장들, 어떤 정책에 가는 시장, 이건 사실 누구나 아는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경쟁 달리기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거 어떤 효율적 투자를 하겠다, 이건 힘들죠.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각을 틀어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소호사무실인데 이게 미래에 봤을 때 상당히 큰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방식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틈새를 찾기인데 틈새 찾을 때 우리가 찾을 때 항상 이슈는입니다. 사회 변화를 먼저 문제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 변화가 왔을 때 또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라는 건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의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처지죠.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특히나 저희가 전문화 사회다 보니까 어떤 자산 운용에서 이게 뒤처지는 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현장에서 좀 괴리가 나옵니다. 어떤 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 괴리가 나오기도 하고 저 반대요. 의도했던 건 다르게 나오게 하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틈새라는 건 남들이 가지 않는 시장, 사실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돈이 되는데 모르는 시장, 이걸 연결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오늘은 이걸 가지고 어떤 이런 포커싱,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어느 극단 사례인데요. 어떤 이제 사회 부작용을 이용하는. 이제 얼마 제가 이거는 이제 모포에서 캡처한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과외 못한다. 그래서 화상 수업이 대안이다. 화상 수업 여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걸 극대 홍보시킨 거죠. 어떤 이제 사회적 부작용을 이용한 건데 물론 이제 제가 극단적 사례를 할 정도로 별로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찾을 때는 어떤 부작용 이런 것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인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목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1인 소호사무실의 어떤 미래, 그게 어떻게 돈이 될 건가. 기존의 역세출 주요에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익이 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돈이 되는가. 약간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자, 우선 문제 인식입니다. 저희 나라는 자영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통계청 자료인데요. 저희가 자영업 숫자는 한 600만 대에서 지금 이제 500만 초반대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저희 나라 인구 가구 수를 보면 됩니다. 이게 2014년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저희 나라 가구 수 비율입니다. 약 전국적으로 1,700만 가구, 그러니까 1,800만 갖고 되는데 600만이니까 딱 3분의 1 정도 위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나라 자영업 가구 수입니다. 대단히 많은 비율이에요. 저희 나라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들 사는 이 그 국가에서 1,800만인데 여기서 3분의 1이 자영업을 먹고 산다는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 이유는 이제 좀 찾아볼 만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좀 저희 나라는 임금으로 사는, 월급을 받아서 사는 임금 생활자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85% 이상 선진국이, 또 많은 경우는 90% 이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8.2%, 70% 미만입니다. 즉 임금을 받아 생활에서 적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이 자영업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 실업도 이게 대단히 문제입니다. 이 청년 실업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영업을 남들이 자영업만 하면 망한다, 자영업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주위에서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임금 생활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세대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많습니다. 즉 푸시되는 거죠. 사실 기존에 저희가 홍대라든가 뭐 어떤 기존 문화적으로 뜬 상권들 자세히 보면 젊은 실업자들, 젊은 창업자들이 사실 어떤 에너지와 아이들 가지고 푸시해서 문화를 살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가 상당수가 뭐냐면 기존에는 그렇게 의도해서 나간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지만 비율은 푸시돼, 즉 밀려서 나간 겁니다. 즉 저희 세대는 많은 세대가 이렇게 밀려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건 그 전에 좀 먼저 이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 수가 사실 갈수록 여러 명을 같이 해서 직원을 차리면서 창업을 하는데 여러 명 데리고 이거 창업 못 합니다. 대부분이 돈이 없습니다. 또 젊습니다. 즉 우리 속된 말로 어른들이 옛날 말했던 우리 기존 세대, 올드 세대 했던 말, 이 건강한 육체 하나가 있고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는 이제 1인 기업이 대세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가는 산업들 특성, 지식경제 산업의 특성상 또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 발달한 시장상 1인 기업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이 부동산 쪽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쪽으로 했을 때 이 1인 기업의 특성이나 창조력이 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 공간의 문제입니다. 이 도시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많은 이제 이거는 이제 주거, 이거는 이제 뭐 오늘 할 주제가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 도시 공간이 좁아진다는 걸 많이 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소형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보시고 이 말을 합니다. 아, 너무 작아. 저거 어떻게 살아? 예, 작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곳에 살고 싫습니다. 그러나 살아야만 됩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비용이 문제거든요. 비용 문제고 어떤 직장 여러 가지 문제인데 비용이 첫 번째인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곳에 살게 되고 도심 재생이 가면서 이 소형주택 공급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이 좁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용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가 1인 주택이라 했잖아요. 사실 1인 주택에서 1인 주택인데 1인 세호 사무실 여기서 이슈에 대해서 같이 풀어줄 게 뭐였냐면 이런 건물 공실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주택들 많이 붙어 있는 거 길을 많이 봅니다. 사실 요새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거나 집 근처나 보시면 이 건물 주위에 보면 임대 이거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임대 여건들도 되게 심합니다. 이런 건물들 여기저기 뭐 서울 도심이고 외곽이건 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상임대 이런 무상임대 조건에 겁니다. 여기 보면 2년 무상임대인데 이런 조건에 걸릴 정도로 지금 임대 어떤 외곽이나 이런 근생 건물들의 어떤 공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잘만 좀 바꿔보면 이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접근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런 문제들, 즉 1인 기업들, 지금 저희가 앞으로 많은 경우에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 망한다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 그 다음에 많은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입장이 뭐냐면 많은 이제 공실들, 많은 건물들이 산업 변화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이 근생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작아지면서 이게 공실이 많이 나온 것, 이 두 가지 안 좋은 점을 부작용이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시 시각을 바꾸면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이용한 틈새 시장이 뭐냐면 우선은 저희 나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1인 기업의 시대, 그 다음에 노 건물이 공실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온라인 시장 발달은 되게 좋은 거죠. 온라인 시장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건축 규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이 대도시인데 되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대도시면 노후된 걸 지금 회계에서 저희가 뭔가 가는데 도심 인구들 회계에서 봤을 때 어떤 공간을 마련을 보니까 우리가 떠났던 자리니까 이 도심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성이 나오면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고 뭐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대로 노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대안으로 이제 문화를 더 씌우는데 그것도 안 되면 공시대가 시작하면 상권이 죽고 뭐가 죽고 더군다나 온라인 시장 커지면서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죽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더군다나 더 문제가 뭐냐면 이 건축 규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주차장법 등에서 되게 강화시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노후 건축물의 활용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주차장법 때문에. 자,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꿔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제재를 받고 제한이 걸려있는 물건들, 노후됐고 이런 물건들 당연히 상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싸겠죠. 비용면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 아니면 이걸 생각 못하는 힘들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싸니까. 저가니까. 즉 투자비가 작아지겠죠. 자, 이러면서 이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되는 게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시겠습니다. 우선 1인 기업 시대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지금 법안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우리나라 법안 보면 이제 1인 창조기업 해가지고 이런 법률들이 저희가 이미 나왔습니다. 2013년에 나오고 2014년에 이제 시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 되게 지원안이 계속 갈수록 활성화될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울 뭐 각 지자체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인큐베이터라 그러죠. 즉 1인 기업에 대해서 젊은 창업 인력을 살려보겠다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게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그렇게 폭넓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들어가기 힘든 것도 있고요. 조건이 의외로 제한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1인 기업을 해야 할 인구는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이 어느 시장 이제 결론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하면 지금까지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1인 기업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근데 노후 건물 살려보니까 건축법도 규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만약 건물 구성을 하면 제가 이게 층별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위쪽에 고시원을 형태를 구성한다 칠게요. 그다음에 1인 사무실이 무슨 소리냐면 주거와 사무실 겸용으로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동하기 위해서 다시 1인 사무실 지금 소음 따로 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대학 서울에 졸업해서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고시원과 이 사무실 공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 형태. 더 나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점포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상품을 내놓았을 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구해야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홍보나 이런 면에서 온라인 매장, 즉 온라인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조합 형태로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더 막강한 어떤 몰 형태를 말하겠죠. 힘을 발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촬영 스튜디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근생 건물이라는 어떤 건물 로고를 살려고 해서 봤을 때 법적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 근데 그런 것도 분리해서 보면 이게 촬영 스튜디오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제 트위터라는 세대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 사업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동영상의 홍보성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런 선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온라인 매장이나 이런 벤처기업들이 활용을 홍보하는 게 동영상인데 그걸 제작할 공간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건물에 만약 이게 다 있다면 근데 이게 왜 이 구성이 잘 되냐면 이게 주차장법 이런 걸 다 뻗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실게요. 법적 제한성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주택법에 보면 이 바닥 면적이나 이런 면적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시원 이런 제한 사항 걸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호삼의 고시원은 모두 이종 분리생활.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 공간이라 아니 바닥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섞어버리면 제한이 편해집니다. 그냥 이걸 다 고시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일부만 고시원하고 일부는 사무실 그대로 이용하고 일부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근생 형태로 유지해야 돼. 이거를 스튜디오로 활용을 하면 이 법칙이 다 빠져나가는 건물이 됩니다. 그 대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건물에서 나는 주거도 하고 일도 하며 여기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만에 지금 1인 소호사무 특징이 뭐냐면 지하철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비쌉니다. 당연히. 임대료 비쌉니다. 그러나 좀 나가서 외곽지라면 이런 상태로 구성하겠다 그러면 이건 좀 쉬워집니다. 당연히 접근 가격이 노후된 지역이어서 아까 말대로 노후된 지역이고 리모델 쪽이 주차장을 다시 뭐 근처 짓기 힘드니까 당연히 리모델 갔을 것이고 근데 이런 걸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제한사항을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접근할 때 보면 투잡이 되게 좋은 효율적 물건이 됩니다. 즉 시각을 바꿔서 내가 사용자 중심에 내 임차인들한테 여기다가 주거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어떤 홍보용을 다 만들 수 있다면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닌 게 많은 법 제한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시각을 바꾸면 이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융합을 담는 게 융합을 해서 융합한다 이 층별로 이 융합에 건축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오늘 시장 말대로 이 고시원 1인 사무실 온라인 점포 이걸 형태를 섞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타켓 제한 한정이 무슨 말이냐면 정 안 되면 타켓 한정이 너무나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면 타켓 한정이 안 됩니다. 즉 임차인 시장도 자, 여기는 주차 안 돼. 주차 필요. 왜 그러냐면 소사무실 쓰는 사람들 자, 고시원성 차 대부분 없습니다. 딱 제한 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거기 제한된 시장으로 집중돼서 옵니다. 자, 슬슬 이제 마무리 질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버려진 공간을 활용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노후 지역들이 서서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가 너무 버려놨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그나마 다른 지역 많이 비싼데 그래서 많은 지역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기업들이 들어가 살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세입자들 임차인들 장사하다가 임대료 싸니까 아니면 임대료 주택 임대료가 싸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상권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노후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 노후지역 외에도 또 사회적 이런 니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템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근생금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모양을 짜서 들어가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간을 벌 수 있는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의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걸 융합하는 구조를 짜십시오. 그게 주차장 이용 면적을 다 벗어날 수 있고 건축을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겟 임차인 시장을 제한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해서 안 됩니다. 그냥 대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야 이거 누구나 들어오세요. 이런 식의 임차 사업 안 됩니다. 임대사업은 앞으로는 임차인조차도 딱 제한하십시오. 이런 사람만 들어오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법적 제한사항을 벽으로만 바라지 말고 그거를 기회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시장을 찾을 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아니거든요. 그거를 융합으로 섞으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왜? 법적 제한이 있으니까 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지식산업과 인터넷 시장 발달은 뭐냐면 지역과 거리를 극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우리가 역세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저희가 앞으로 지식경제, 우리나라 진짜 온라인 시장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가면 정말로 물건을 알아볼 때, 어떤 임대사업을 알아볼 때 있잖아요. 정말로 효율적인 수익성 물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시성 시장 접근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융합을 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또 평소와 또 빠르게 했는데요. 이해하시고 좀 집중해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